자, 이렇게 그 출사표를 이렇게 던진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오늘 한국당 아침 중진회의에서 상당히 이들에 대한 자격 시비가 또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훌륭한 천하의 인재들을 영입시켜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고 오면 할 거 없이 신속하게 취임 절차를 밟아서 매듭 지어주셔야 합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후보를 책임 당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배제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입당하면 다 피선거권이 있으면 기회주의자만 나올 것입니다. 당 밖에 있다가 보고 부전 일에는 손 안 묻히고 있다가 기회다 하면 나오고 기회가 아니다면 안 나오고 이래서 어떻게 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명문 규정이 없다고 출마하는 것이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이 법 상식에 맞는지는 쉽게 되물어 볼 만한 것입니다. 또 다른 후보는 책임당원 자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원초적인 흠결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거나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제 당 선관위는 황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출마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여전히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당원 당규만을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벌써 해석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럼 그걸 뛰어넘어서까지도 선관위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너무나도 드러나는 게 주호영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은 두 분 다 이제 당 대표에 출마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본인의 정적들을 없애는 게 좋으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출마 자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토를 놓으시는 거고 예. 또 앞서서 얘기했던 뭐 유기준 의원이라든지 또 원유철 의원은 그 친박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저렇게 황교안 의원에 대해서 출마를 하게끔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황교안 그 후보한테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긴 합니다. 네. 이 비슷한 거예요. 아까 우리 황내땡이라고 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막 이렇게 네. 포화를 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황교안을 띄워주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저렇게 각을 세우는 게 진짜 황교안이 나오면 땡큐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 큰 판에서 한번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선관위가 했던 해석이 수용될 수 있다면은 저는 뭐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 생각합니다. 비대위의 최종 결정이 한 번 남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31일이면 이제 내일인데 네네. 어떻게 할까요? 비대위는 그동안 이제 계속 황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입장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근데 비대위가 지금 많이 동력을 이룬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출마하는 해 만에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는 좀 신뢰를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내일 과연 비대위가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생각대로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비대위 내에서도 비대위 내 위원들끼리 네. 지금 의견이 좀 다르다고는 합니다. 아, 몇 대 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아마 내일이 돼도 이것이 그냥 뭐 시작하자마자 쉽게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잡음이 끊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돼도 이제 엄청 비난을 받을 거고요. 네. 안 돼도 엄청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비대위도 입장은 참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자유한국당 당 선관위가 전당대회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당 대표가 중간에 한번 4명으로 추려지는 작업이 있죠. 지금 컷오프 작업이.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한 9분 정도 나오신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월요일 엊그제였죠. 저희 당협에서는 신년 인사회가 있었거든요. 예. 강동 구민들 한 1,000명 왔는데 거기에 9분이 황교안 총리 빼고 한 2분 빼고 다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도 밑에 있으면서 와 저분들이 다 나오나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최고위원으로 내려가셨고요. 예. 조경태 의원이. 그래서 본인은 이미 최고위원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5-6분 되는데 그걸 이제 네. 추려서 4명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분이 4분, 4명. 그리고 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오늘 할 예정이고 네. 내일 예정인 사람이 3명이 지금 예상이 되네요. 네. 정우택 의원하고 심재철 의원은 한다고 하고요. 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북콘서트가 있는 거예요. 네. 북콘서트를 한 3시간에 걸쳐서 본인의 이제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내일 북콘서트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은 또 아주 향후에 뭐 며칠 후에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들 보십니까? 일단 4명으로 추려진다면 컷오프 4명이면은 4명 안에 뭐 지금 빅3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해서 네, 뭐 제가 어떻게들 예상할까요? 생각해 보면 황교안 전 총리나 홍준표 전 대표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은 뭐 되실 것 같고 뭐 정우택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중에 한 분이 돼서 4파전이 되지 않을까? 뭐 정우택, 김진태. 네, 그 두 분 중에 한 분 될 것 같은데 뭐 예. 그건 뭐 투표를 또 여론조사 해봐야 아는 거고 예. 예상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과연 이 포지티브한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좀 우려가 좀 드는 게,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국정농단의 책임자다, 네. 탄핵의 책임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진 거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은 2011년도에 중도 사퇴를 하면서 민주당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준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포지티브한 선거가 되기보다는 네거티브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되고 뭐 이게 제가 뭐 다른 당에 대해서 저와 다른 당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긍정적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4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지지 세력이 겹친다면은 사실 좀 이제 불리한 후보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정우택 지금 뭐 친박계로 분류되는 분이 된다라면 네. 황교안 전 총리에게 좀 불리하다. 아무래도 세가 좀 갈릴 것으로 보이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비박계로 갔었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이 향방한 TK 민심 그리고 최근에 이른바 이제 태극기 부대로도 상징이 되는 네. 자유한국당 내에 좀 약간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의 지지가 또 어느 쪽에 쏠리냐에 따라서 예. 4번째 컷오프까지는 만들어낼 만한 영향이 저는 또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정우택, 김진태 두 분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느냐.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하게 됐군요, 예, 두 분이.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무래도 TK 민심이라고 해요. 네. 이게 책임당원 70%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책임당원 30만 중에 9만 명이 TK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아무래도 친박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에 더해서 자면 한 명 정도 더 후보를 낸다면 두 분의 결과 그 중에서 강경한 입장의 지지를 받는 쪽이 들어갈 입장이 가능성이 좀 없다. 네. 알겠습니다.